소변을 봐도 제대로 본 것 같지가 않고 자다가도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깨는 일이 반복된다면 전립선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진단해 보는 게 좋은데요. 네, 오늘 내문 보고서에서는 중년 남성들의 고민거리인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 김아람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전립선에 생길 수 있는 여러 질환 중에서도 가장 흔하다고 알려진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이 병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말 그대로 이제 비대증이란 용어가 붙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전립선의 크기가 평균보다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있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네. 전립선은 남성에만 있는 기관이고요. 방광 바로 아래쪽에 위치해서 요도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요. 비대증이 생기게 되면 방광 출구 부위가 압박이 되고 요도가 좁아져서 하부 여러 증상 중에서 배뇨 증상, 특히나 배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따라 소변 주기가 좀 약하다던가 잔류감이 느껴진다 이런 중년 남성분들은 전립선 비대증을 한번 의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소변 주기 약하다던가 잔류감이 있다던가 하는 증상도 나타나고요. 빈뇨나 절박뇨, 야간뇨가 동반돼서 일상생활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밤에 잠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서 피곤하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몇 가지 증상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소변은 보통은 건강한 사람이라면 성인 하루에 6에서 8회 정도 소변을 보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뭐 10번씩 넘게 가시는 빈뇨를 보이는 분도 있고요. 갑자기 소변이 마려우면 빨리 가야 된다. 막 급하신 분들이 있죠. 급박뇨고요. 또는 힘을 줘야 소변이 나온다던가 소변 주기가 요즘 따라 가늘고 굉장히 약하다. 그 소변을 볼 때 좀 끊어졌다가 또 힘줘서 또 나오고 소변을 본 후에도 잔류감이 느껴진다. 그리고 밤에 계속 소변을 본다던가 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은 대부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고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이와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습니까? 네, 사실 노화는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초래하죠. 그 중에 하나가 전립선 비대증인데요. 네. 전립선은 평균 크기는 약 18에서 20g 정도 되는 호두알 정도 크기입니다. 네. 근데 나이가 증가할수록 크기도 조금씩 더 크게 되고요. 노화를 통해서 전립선 주변에 이런 미세혈관들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파이프가 이제 녹이 슬게 되고 문제가 생기면 물의 공급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혈관에 그런 만성적인 문제가 생기고 막힘 증상이 생기면 전립선에도 원활한 피해 공급 문제가 생기면 산소 공급도 문제가 생겨서 만성적인 허혈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허혈 증상이 생기게 되면 비정상적인 염증 소견이 유도가 돼서 조직의 그런 파괴와 복구가 반복이 되면서 전립선 비대증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립선 비대증, 그러니까 전립선이 커지는 원인에 가족력과 유전도 포함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유전적인 요인 분명히 있고요. 노화도 원인이 되는데 사실 그렇게 딱 한두 가지 원인을 콕 집어서 비대증이 왜 생겼다 이렇게 설명드리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몇 가지 이제 가설들을 설계를 해드리면 노화나 유전적인 요인 외에도 그런 만성적인 염증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환자의 전립선 조직과 환자의 조직을 이렇게 비교 대조해본 연구에서도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환자들의 그런 조직에서 더 만성적인 염증, 그러니까 면역 세포들의 침윤이 더 심각하게 많이 발견이 되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성적인 염증 외에 또 다른 이제 연구 결과들이 호르몬의 영향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만성적인 염증도 또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 역시도 그런 정상적인 조직과 전립선 비대증의 조직을 비교 대조한 연구에서도 호르몬,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주요 영향이 되는데요. 남성 호르몬의 그런 수용체가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조직에서 굉장히 높게 발현되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가설이 있다면 대사증후군인데요. 네. 요즘 굉장히 많죠. 네. 만성 염증과도 연관성이 있는데요. 대사증후군이 만성 염증의 위험 인자인 것은 많은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이제 고지혈증에 굉장히 높은 연관성을 보인다고 하고요. 대사증후군은 만성 염증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그런 증식 인자들이 더 많이 생성되게 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유도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노화와 유전 또 호르몬의 영향, 대사증후군 등의 영향으로 이런 전립선 비대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진단은 어떻게 합니까? 네, 진단은 사실 좀 순서대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배뇨일기를 써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내가 평상시 어떻게 소변을 보는가 배뇨 패턴을 확인하고요. 또 요로 속도 검사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병원에서 하는 검사인데 기계에다 실제 소변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소변 내가 약하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얼마나 약한지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해보고 보고 나서 잔뇨감이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잔뇨가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배뇨 전후에 불편감 정도를 평가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설문지 검사를 통해서 이것들이 기록을 남기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배뇨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약물을 먹고 계신 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소변 검사를 통해서 그 감염의 소견은 없는지,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그런 소견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요즘 또 많이들 알고 계신데 전립선 특이항원이라고 피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암을 스크리닝하는 검사도 있습니다. 이게 수치가 3에서 4가 넘지 않는지를 이렇게 반복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인다면 암을 판별하기 위한 조직 검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전립선 비대증 말 그대로 커진 거니까요. 커졌을 때 얼마나 커졌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직장을 통한 초음파 검사를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소변 검사에서 이렇게 적혈구가 섞이거나 유관 쪽 혈뇨가 동반된다면 방광 내시경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런 방식으로 진단된 전립선 비대증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먼저 약물 치료를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전립선과 방광 출구를 이제 부드럽게 열어줘서 배뇨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약물인 알파 차단제라고 하는 약물이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네. 알파 차단제는 사실 전립선 비대증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쓸 수 있는 배뇨장애 약물이고요.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라고 하는 약물도 있습니다. 이 약은 전립선 세포에 안드로겐 수용체 작용해서 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꾸준히 복용하면 전립선 크기가 줄어드는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찾기도 하시는데 이유가 탈모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타스테라이드나 피나스테라이드라고 하는 약물들이 이런 약물입니다. 크기가 감소해서 배뇨도 원활해지고 앞서 설명드렸던 알파 차단제와 같이 드시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최근에는 이거는 한 가지 약으로 개발된 약도 있을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또 하나는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찾으시는 약이기도 한데요. 비아그라로 많이 알려진 실데나필, 시알리스 같은 약물들을 저용량으로 매일 먹는 그런 용법도 있습니다. 이 약은 효과가 입증돼서 최근에는 이제 가이드라인에도 올라와 있을 정도로 배뇨도 원활하게 하고 남성들의 그 발기능에 효과가 있어서 요즘 좀 많이 찾기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최근에 또 알파 차단제하고 이 약이 이제 복합된 하나의 약으로 만들어진 약이 출시될 정도로 환자들의 만족도는 꽤 높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자, 약물 치료가 그 효과가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부작용은 없을까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렸던 알파 차단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들이 드시고 앉았다 일어날 때 핑 도는 그런 기입성 저혈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드시도록 권유를 해드리고요. 남성들의 그 성관계 이후에 사정 기능에도 약간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 사이즈를 줄여주는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 같은 경우는 성기능이나 성욕에도 조금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전립선 특이 항원 PSA라고 하는 그 피검사 수치를 좀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꼭 상의하시고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술적 치료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약물 조적 치료도 사실은 먹는 동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물에 효과가 없다거나 약물에 어떤 부작용이 있다거나 아니면 지속적인 혈뇨라든가 요폐가 있으신 분들은 수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고요. 요도를 통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 통증이나 많이 부담이 없는 수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홀미움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도 많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어서 장기간 이런 재발하는 거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면서 뭐 결찰술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전립선 결찰술은 전립선 사이즈 자체가 50g이 넘어간 큰 전립선은 사실 크기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모양이 약간 가운데 전립선이 굉장히 큰 환자분들은 또 효과가 적을 수가 있어서 전문의와 상의하고 충분한 상의 이후에 결정하시기를 권유해드리고요. 색전술이라고 하는 것도 요즘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역시도 표준 치료법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술이 아주 힘들고 이런 것들이 좀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볼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중장년층 남성에게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내문 보고서 건국대학교 병원 김아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